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을 먹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마트에서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는 식품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식품들은 의사들조차 절대 사지 않는다는 그 제품들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티백차입니다. 건강을 위해 커피 대신 둥글레차를 마셔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폴리프로필렌 소재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 차 한 잔당 무려 1200억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됩니다. 믿기 힘드시죠? 더 심각한 건 이 플라스틱 입자들이 장세포로 바로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세포에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삼각형 티백들, 보기엔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100%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티백을 20분간 우렸을 때와 제품 표시대로 3에서 5분만 우렸을 때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2에서 4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티백 속 내용물만 꺼내 스테인리스 거름망을 사용하세요. 2. 종이 재질이나 면 소재 티백 선택하기입니다. 3. 제품 표시 시간대로 우린 후 즉시 건져내셔야 합니다. 4. 티백을 계속 담가두지 말고 빼야 합니다. 두 번째, 시리얼입니다. 바쁜 아침, 시리얼 한 그릇이면 간편하고 영양도 챙기죠. 정말 그럴까요?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시리얼 100g당 평균 22.4g의 당류가 함유되어 있고 과즙이 첨가된 제품은 무려 33.3g까지 치솟습니다. 한 그릇 먹으면 하루 권장 설탕 섭취량의 절반을 순식간에 넘겨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포장에 표시된 1회 제공량이 실제로 그릇에 담으면 너무 적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2에서 3배를 먹는다는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설탕으로 코팅된 시리얼 1회 제공량에 설탕 12g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 25g의 거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리얼은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라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은 부족한데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만 가득해서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락하면서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과일 주스나 단 음료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높다고 발표했는데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시리얼을 선택해야 할까요? 1. 1회 제공량당 설탕 5g 미만, 섬유질 3g 이상 제품 선택. 2. 통곡물이 주원료인 제품 고르기. 3. 차라리 오트밀에 견과류와 신선한 과일 추가. 세 번째, 캔 제품입니다. 참치캔, 캔커피, 과일 통조림. 간편해서 자주 사시죠? 캔의 내부는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 A, BPA가 사용됩니다. BPA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암, 당뇨, 비만, 기억력 저하,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특히 열에 약해서 캔을 직접 불에 올려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울 경우 BPA가 폭발적으로 방출됩니다. 캠핑에서 통조림을 직접 데워 먹거나 난로 위에 캔 음료를 올려두는 행위, 환경호르몬을 요리해서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캔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1. 캔 제품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데우기. 2. 개봉한 통조림은 즉시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옮기기. 3. 찌그러지거나 부푼 캔 제품 절대 구매 금지. 4. 통조림 국물은 되도록 버리기. BPA. 네 번째, 모조 치즈입니다. 5,000원짜리 피자? 대박 가성비. 그 저렴한 피자에 올라간 치즈, 정말 치즈일까요? 성분표를 확인했을 때 렌넷 카제인, 파뮤 등이 적혀 있다면 모조 치즈입니다. 진짜 유지방 대신 식물성 기름인 파뮤를 사용해 만든 짝퉁이죠. 모조 치즈는 파뮤에 물을 섞고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제를 넣고 렌넷 카제인으로 굳혀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조 치즈의 문제는 뭘까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혈관 질환 유발, 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해 설사 유발 가능,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장기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위험. 5천에서 만원대 저가 피자들이 대부분 이런 모조 치즈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치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분표에서 자연 치즈 또는 유지방을 확인하세요. 렌넥 카제인, 파유 표시가 있으면 모조 치즈입니다. 5번째, 포도씨유와 카놀라유입니다. 발연점 240도니까 튀김 요리에 안전하잖아요.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산패되면 알데하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져 심혈관 질환, 암, 치매를 유발합니다. 포도씨유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도 기본적으로 높고 온도를 높이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GMO 논란도 심각합니다. 현재 카놀라유의 80%, 콩기름의 90% 이상이 GMO 원료를 사용합니다. GMO가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발연점도 높고 산화 안정성도 우수하거든요. 튀김 요리를 하신다면 쌀기름이나 해바라기유를 선택하세요. GMO 프리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개봉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6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미국 영양학 박사 마이클 하트는 아이스크림을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스크림은 합성 착색료, 설탕, 인공조미료, 덱스트린, 폴리글리세린, 카라기난 등 수많은 첨가물의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유화제입니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먹으면 각종 화학물질들이 체액에 잘 섞이면서 우리 몸 곳곳의 세포로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유화제는 신장장애, 피부장애, 간손상, 내장세포 파괴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 생명과학연구소는 식품 첨가물로 쓰이는 유화제가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켜 장애 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당장 끊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위험성을 알고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식품들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티백차는 플라스틱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우려낸 후 즉시 건져내세요. 시리얼은 설탕 함량을 꼭 확인하고 통곡물 제품을 고르세요. 캔 제품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데우고 국물은 되도록 버리세요. 모조 치즈는 성분표에서 자연 치즈 표시를 확인하세요. 포도씨유와 카놀라유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세요. 아이스크림은 가끔, 정말 가끔만 드세요. 건강은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